조상훈의 뉴스 핏.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에서 3명 중 꼴찌를 하고도 공기업 사장에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뒤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뉴스피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톱 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동부증권과 동부화재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마치고 조만간 자세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안전 판매 여부와 비금융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등입니다. 오늘 오후 4시 6분쯤 경북 영덕군 동북동쪽 22km 해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났습니다. 대구 기상대 한 관계자는 건물 흔들림을 느낀 대구 동구 남구, 경북 영천 등지의 주민들이 기상대에 문의 전화를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천억 원대 탈세 배임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효성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의혹이 풀리도록 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효성 측은 오늘 차명주식 부분은 70년대부터 타그룹처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 차원에서 친인척 등 지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를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밀양경찰서 수석과 소속 43살 A모 경위가 오늘 오전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 마을 송전탑 현장 인근 도로에서 송전탑 반대 주민 고모 씨를 연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가 오늘 평양에서 아들과 상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들을 만나기 위해 어제 평양에 간 배 씨는 오늘 오전 병원에서 아들을 만났다며 아들의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3포인트 1.17% 오른 2024로 코스닥 지수는 0.67% 오른 53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국민들이 기탁한 천안함 성금 중 일부를 군 지휘관들의 격려금과 회식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인데 류현진 선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류현진 선수가 처음으로 등판을 했었죠. 바로 3차전 경기였습니다. 예. 하지만 그 3이닝 4실점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좀 아쉽게 승리 투수가 되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날 경기에서 LA 다저스의 타선이 터지면서 승리를 했고요. 예. 이후 이제 3승 1패로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바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와 그 7전 4선승제로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치르게 됩니다. 예. 류현진 선수가 그러면 챔피언십 시리즈 몇 차전에 등판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까? 예, 일단 류현진 선수가 홈 경기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의 홈 경기가 바로 1차전, 2차전, 6차전, 7차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전 아니면 4차전에 나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다저스의 1차전과 2차전 선발 투수는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그 다저스가 자랑하는 원투펀치죠. 그 자크 그레인키와 클레이튼 커쇼의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예. 이렇게 됨에 따라서 류현진 선수의 순서는 3차전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3차전이요.
네, 센트루이스 뭐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왔기 때문에 강팀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유현진 선수가 경계해야 될 선수 어떤 타자들입니까? 예, 아무래도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그 월드 시리즈라든지 이런 포스트 시즌에 강한 면모를 갖고 있는 타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카를로스 벨트란 같은 선수는 예전엔 뉴욕 매치라든지 휴스턴 애스트로스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포스트 시즌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세인트루이스와의 그 이번 대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한 차례 대결을 해서 벨트란을 상대로 무안타로 잘 묶었었지만 벨트란 선수가 이번 포스트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유현진 선수가 그 페넌트 레이스에서 상대하지 않았던 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덤 스랍, 그 야디어 몰리나 선수인데요. 당시에 이제 부상 때문에 이 선수와 대결하지 않았는데 이 선수가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4번과 5번 타자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수들을 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홈 경기에 강하다니까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군요. LA 다저스 말고요. 다른 팀들 경기 결과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뒷얘기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내셔널리그에서는 일단 이제 LA 다저스와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가 맞붙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가 먼저 올라간 가운데 오늘 바로 또 보스턴의 상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바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되겠는데요. 오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5차전에서 오클랜드 어슬렉티스를 3대 0으로 꺾으면서 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올라간 디트로이트보다 그 떨어진 오클랜드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유는요? 아마 그 이번에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그 오클랜드는 머니볼이라는 구단, 머니볼 정책으로 아주 유명한 구단입니다. 예. 그 오클랜드 자체가 그 스몰 마켓이라고 해서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뉴욕 양키스나 뭐 LA 다저스처럼 부자 구단도 아니고요. 올 시즌 연봉을 보면은 전체 30개 팀 가운데 27위입니다. 6,037만 2,500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LA 다저스가 2억 2천만 달러를 썼던 걸 비교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고.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디트로이트도 1억 4,800만 달러를 쓰는 구단이고요. 이런 구단을 상대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페넌트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고,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지긴 했지만 2승 3패로 잘 맞서 싸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오클랜드의 선전이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유독 포스트 시즌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특히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도 2승 1패로 앞서 있다가 4차전, 5차전을 연속해서 내주면서 졌고요. 예전에는 그 1, 2차전을 모두 잡고도 3차전부터 5차전까지 모두 내주는 이른바 역수입이라고 하죠. 예. 이런 거를 2차례나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머니볼이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좀 큰 경기에 좀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올 시즌 이후에 감독들이 연쇄 이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일단 신시내티 레즈를 이끌었던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일단 물러났죠. 예. 그 코칭 스태프를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베이커 감독이 코칭 스태프를 정리하면 나까지 정리를 해라 해서 베이커 감독이 스스로 신시내티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워싱턴 내셔널즈라든지 뭐 시카고 컵스라든지 마이애미 말리니스라든지 이런 팀들이 좀 감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이들 팀 중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인으로 유명하죠. 칼 류켄 주니어가 감독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 매팅이 감독이죠. 그 LA 다저스의 돈 매팅이 감독도 팀을 옮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에 그 뉴욕 양키스가 포스트 시즌에 나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돈 매팅리 감독이 또 뉴욕 양키스 전설 출신이고요. 그래서 매팅리 감독이 양키스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있었지만 양키스가 기존 감독과 4년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매팅리 감독은 당분간 LA 다저스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역시 열리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산이 예상보다 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약한 투수진에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모두 지금 1, 2차전이 끝내기로 넥슨에게 승리를 내줬거든요. 예. 특히 이제 2차전 같은 경우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2대 1로 이기고 있는 와중에
그 홍상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잘 못해주면서 동점을 허용하고 결국 연장에 가서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끝내기 안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의 실수에 말미암아서 점수를 낸 영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두산 같은 경우는 홍상삼 투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무려 3개의 폭투를 저지르면서 거의 점수를 헌납하다시피 했습니다. 좀 이런 마운드에서의 좀 약한 모습이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 이런 투수가 좀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포스트 시즌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그 넥센의 강점 어떤 걸로 분석이 됩니까? 일단 박병호 선수를 좀 무시할 수가 없죠.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1차전에서도 홈런을 쳤었고요. 또 특히 이제 박병호 선수를 피하기 위해서 좀 이태근이라든지 강정호 선수를 좀 정면 승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좀 독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특히 1차전 같은 경우는 이태근 선수가 잘 못해줬지만 결국에는 끝내기 안타로 1차전 승리를 가져오는 영웅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박병호 선수의 위압감, 좀 존재감이 두산에게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3차전이 벌어지는데 이 박병호 선수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두산이 의외로 쉽게 그 포스트 시즌에서 물러나 올 시즌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부도 어떻게 날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 축구 대표팀이죠. 내일 경기 있습니까? 브라질과 경기요. 네, 내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밤 8시부터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축구협회 말에 의하면 일단 표는 거의 다 팔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일부 이제 좀 VIP석이 몇 장 남아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경기는 좀 안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브라질전이라면 하면은 일단 승리보다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관심이 모여질 텐데요. 예.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좀 공격력에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번 공격력은 좀 어떨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그 전에 그 대표팀 경기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드필더에서의 좀 부진이 있었거든요. 이 점을 좀 탑하기 위해서 기성용 선수를 불러들였습니다. 과연 이제 기성용 선수가 온갖 그 팬들의 비난을 뒤로 하고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이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브라질전 예상 베스트 11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동원 선수가 원톱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손흥민 선수와 이청용 선수가 좌우를 이제 공격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동원 선수의 바로 뒤에 서는 선수가 좀 유동적인데요. 일단 몇몇 언론에서는 구자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몇몇 언론도 김보경 선수를 또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예. 만약 김보경 선수가 지동원의 뒤에 서게 된다면 구자철과 기성용이 양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 설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구자철이 위로 올라간다면 기성용과 박종호 선수의 양 라인이 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종호 선수 대신에는 또 이명주 선수 같은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또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농구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이 개막입니까? 예, 프로농구도 바로 내일이 개막이 됩니다. 이제 10월 12일부터 이제 5개월 동안의 좀 장기 레이스가 벌어지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던 서울 SK와 울산 모비스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좀 점쳐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김종규를 뽑은 창원 LG가 의외의 복병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 LG 같은 경우는 김종규 선수에다가 이제 문태정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울산 모비스에서 뛰던 이제 가드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아니지만 좀 복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데이 소식을 보니까 타구단 감독들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역시 LG를 꼽던데 엄상인가요? 아무래도 LG가 그 높이를 좀 봉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LG를 꼽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쪽에서는 좀 복병 정도로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김종규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심하게 좀 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고려대학교에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치르고 오느라고 좀 발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출전 시간을 좀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또 안양 그 인성공사에서 오세근 선수가 좀 돌아옵니다. 또 이런 면을 봤을 때 각 팀도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LG가 우승 후보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어느 스포츠고 초반의 전망이 시즌 막판의 결과와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이 프로농구 소식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스포츠 박상현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의 조아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과 관련된 소식,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영화와 관련된 얘기네요. 네. 예.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황성기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 황 씨는 딸이 백혈병에 걸린 것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 세월 삼성 그리고 많은 기관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여기 김태규 감독이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요. 무려 7,000명의 시민이 후원금을 보내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메이저 영화사를 등에 업지 않고 재원을 확보했다며 이를 높이 평가했고요. 예. 또한 대기업을 부정적으로 그린 영화를 제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의 현실도 전했습니다. 예, 미국의 유력지가 삼성 외 반도체 백혈병으로 이제 사망한 일종의 산재인데 지금 삼성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걸 다룬 영화를 소개했다니까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 영화가 대단히 좀 화제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더군요. 네. 예. 어제 국가보훈처에 뭐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 이런 소식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또 유사한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천안함 모금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군대 지휘관들의 선상 파티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 천안함 사건으로 모은 국민 성금은 약 3억 원이 넘는데요. 이 중에 무려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지휘관과 참모의 회식비와 격려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민주당 김재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 성금이 모아졌는데요. 이 중 25%가 성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예. 원래는 사용 심의를 한 뒤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부금에 대한 부대 훈령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청취자들께 라면 앙케이트로도 관련 그 설문을 드렸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멘탈이다, 경각심 자체가 없다라고 비난을 했고 천안함은 침몰시키고 병사들은 죽어가고 성금 걷어줬더니 밥 먹는데 사용하고 기념품까지 뭘 기념하느냐는 글도 있었고요. 젊은 영혼의 죽음이 파티가 됐다라는 안타까운 내용의 글도 있었습니다. 예. 천안함 프로젝트 그 영화도 대단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천안함 사고 때 그 사망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유족들이 좀 이 영화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들이 모아준 성금 4분의 1가량을 격려금, 회식비 이런 데 썼다니까 정말 말문이 닫힙니다. 예, 변희재 씨 얘기 오늘 또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 일베에서 이미 변 대표를 변땅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 별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명이 전땅크죠. 근데 변 대표가 전 대통령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보수 지지자들에게 변 대표가 어떤 존재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변 대표의 트위터에 오랜만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상대는 미디어오늘입니다. 예. 변 대표는 다음 주부터 미디어오늘에 광고를 몰아준 박근혜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 명단 그리고 홍보 담당자들 실명을 차례로 공개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서는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워치의 발행 부수가 8,000부 정도로 같지만 정규 유료 독자는 5,600명으로 미디어워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변 대표는 아무리 정부 측의 불만을 이야기해도 미디어오늘의 광고를 몰아주는 행태를 고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 비슷한 매체인데 왜 우리한테는 광고를 안 주냐? 뭐 이 얘기니까? 네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미디어오늘 겨냥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동안 미디어오늘이
변희재 씨와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썼죠. 네. 뭐 그런 것도 좀 가만히 된 걸까요? 네, 뭐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압력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늘 홈페이지에서 변 대표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예.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는 올해 7월부터 총 19건이 나왔는데요. 양이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중 변 대표의 이름이 제목에 나와 있는 기사만 5개입니다. 예. 어떤 기사들입니까? 네, 사망 유희 K승 변희재 NLL 주장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변희재 출판 약속 1,500만 원 받고 10년째 책 안내. 성재기 조문 취재 논란. 변희재 각하에게 허락 맡아라. 변희재의 수컷닷컴 제2의 1배 출연하나. 방심위원 민주당 충견. TV조선 변희재 막말 법정 제재입니다. 예, 이런 기사들이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다뤘던 거고요. 이 중에 한 기사는 또 국민TV 뉴스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돼서 정정보도 신청인가를 했었죠. 네. 근데 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대응이 없어서 참 궁금한데, 네, TV조선 막말 법정 제재 이것은 오늘 나온 기사인가요? 네. TV조선에 돌아온 저격수다라는 해당 프로에 나온 내용인데요. 변 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을 향해서 변 대표의 막말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민주당 충견이라고 했는데요.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네. 땅굴과 관련된 얘기, 저도 어제 제목만 본 것 같은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부의 소식은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기사에 오류가 있는데요. 이에 관한 일간지 기사들을 보면 북한이 2000년대 이후에 땅굴을 파서 남침을 계획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도에 근거가 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땅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이 90년이고요. 30년 차이가 나는데 90년에 발견된 것이 이것이고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60년 전인지 50년 전인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 연도도 1974년 그리고 1978년이고요. 기사를 보면 금방 오류를 짚어낼 수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잘못 나온 기사다 이런 얘기입니까? 잘못 나왔다기보다는 그 기사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발견된 것과 그리고 땅굴을 추진하고 있다는 마치 땅굴을 지금도 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기사에서. 그렇군요. 네. 경북에서 오늘 오후에 지진이 났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6분쯤 경북 영덕군 동북쪽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났습니다. 대구 기상대 한 관계자는 건물 흔들림을 느낀 대구 동구 그리고 남구, 경북 영천 등지 주민들이 기상대에 문의 전화를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 좀 전에 지진 짧지만 세다. 방금 포항에 지진 엄청나게 지나갔네요. 아파트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영덕에서는 올 들어 모두 6번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구 기상대는 밝혔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지진의 안전지대지만 이렇게 간혹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고 있군요. 특별히 또 경북 영덕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촛불 집회 예정돼 있죠. 네, 제15차 범국민 촛불 집회가 내일 오후 7시 청계 광장에서 열립니다. 앞서 오후 4시 반에는 서울역에서 토요 행진이 시작되는데요. 토요 행진에 유모차 부대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는데요. 뭐 한복 차림을 한 여성 참가자가 뭐 박근혜 코스프레 이런 것도 있었고 1960년대풍 군복을 착용한 남성 참가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번 촛불 집회는 공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신 자유 발언 대신에 자유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시민들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를 통해 쏟아냅니다. 시국회의는 시민들의 참가 신청서를 받아서 공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요 행진은 서울역에서 직결한 후 시국회의 촛불 집회가 열리는 청계 광장까지 도로를 따라 행진하고요. 이날 토요 행진에는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 행진과 공안 탄압 대책위 민주찾기 토요 행진이 시민과 함께합니다. 예. 서울 경우에 내일 7시 네. 청계 광장이군요. 네. 네, 앞서 전해주신 소식 중에 영화 또 하나의 가족 감독이 김태규 감독이 아니라 김태윤 감독이 맞다고 합니다.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조아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여러분 혹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기억하십니까? 2009년 1월이었죠. 30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 참사 진압작전의 책임자였고요. 그런데 김석기 씨가 지난 7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문제는 심사에서 꼴찌를 하고도 사장이 됐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 이시우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기 전 청장 취임식도 못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출근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출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를 지금 5일차 천막 농성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취임식도 아직 못한 상태고요. 예,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요. 그 임원 추천위원회에 올라온 그 3명의 후보 중에서 서류 면접 평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도 사장에 임명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임원 추천위원회가 9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서류 심사 면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래서 그 공개 요청을 하는데 비공개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임원 추천회에서 면접에 대한 서류 심사에 대한 명백히 문제 제기했을 때 밝혀줬어야 되는데 밝히지 못한 거에 대한 좀 문제점은 많이 갖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 언론에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 혹시 사장 후보 심사 결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김석기 전 청장 특별히 어떤 분야의 점수가 좀 낮았습니까? 그 평가 요소에 보면요. 예. 공항 분야에 대한 전문성 비전을 제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항목에 대한 점수가 최하로 좀 봤습니다. 아무래도 공항공사니까 이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다른 항목은 좀 어떤가요? 다른 항목은 그래도 경찰 조직 생활을 하셨는지 좀 다르면은 좀 다른 분하고 똑같은 점수가 비슷하게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에서 혹시 이 심사평가 결과 좀 문제가 있다. 미리 좀 이 사실 알고 있었는지요, 혹시요?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확히 안 날짜는 10월 4일 날 저희 주주총회를 하고 그때 최종 선정을 한 명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때 한 명을 한 후에 저희가 국회 관계자로부터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추천위원회 때 면접 때 이 공항 분야에 대한 전문성 비전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그분이 답변을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면접 상황에서요? 예. 예. 공항공사 임원 추천위원회라는 곳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 임원 추천위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4분 하고요. 예. 저희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하신 임원 중에 1분 하고요. 예. 나머지 2분 이제 비공개인데 아마 대학교 교수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총 7분이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 그 구성해서 그분들이 모집 공개 절차를 어떻게 할지, 뭐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할지, 면접을 어떻게 할지 그분들이 이제 그걸 정하고요. 그분들이 공개 모집 후에 그 면접, 그러니까 그 서류, 그러니까 공개 모집하는 사람 인원을 놓고 3명의 후보자를 뽑습니다. 압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3명의 후보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이제 추천합니다. 그건 정부 기관일 테고요. 예, 기재부입니다. 예. 그리고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2배수 2명을 추천합니다. 그 2명 추천한 걸 주주총회에 올려서 주주총회에서 1명을 선임하고 그분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평가와는 달리 결국 정부가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김석기 전 청장을 사장에 임명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요. 예. 결국은 이거 누가 결정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제 판단하고 제 생각에는요. 예. 처음부터 공개 모집할 때 정부에서 미리 내정시켜놓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으로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김석기 씨가 이제 공개 모집에 원서를 냈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또 내버라고 권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생각에는 사실상 그 전에 내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김석기 전 청장이 공항공사에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 예. 관련 얘기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특별히 이제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용산 사고의 본질은 불법 폭력이다. 진압작전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경찰 총수에서 물러난 것은 국정의 안정적 수행과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정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자기소개서도 오늘 좀 제가 오늘 봤습니다. 예. 그 용산 참사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그때 당시 2009년에 용산 참사의 진압작전의 책임자는 바로 김석기 전 청장이었잖아요.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으니까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그분이 또 강경 진압을 또 지휘했었고요. 근데 그 지휘 속에서 보면 어찌됐든 이제 국민을 좀 헌신짝처럼 취급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분들한테나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좀 생각하고요. 예. 지금 저희가 출근 저지 투쟁하는 이 연대해 주신 분 중에 그 용산 범죄 유가족들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하고 지금 5일째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김석기 전 경찰청장이 그분들에게 아직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고 하고요. 예. 또한 그 유가족들이 지금 김석기 전 경찰청장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좀 그래서 경찰 수장이었으면 그때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개적인 사과를 하였으면 국민적인 지탄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좀 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 가지 좀 관련된 질문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으로 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보수가 연 보수겠죠. 3억 2,400여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이게 이제 국토부 산하기관장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예. 이렇게 보수가 많은 이유 경영 상태가 좋아서 그런가요? 그것도 맞고요. 근데 매년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 실적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기관장 평가, 공공기관 평가를 해서 저희 한국공항공사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아마 그 실적에 따라 기관장 성과금이 아마 보수에 포함돼서 금액이 그 정도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또 경영 성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군요. 예. 노동조합의 김석기 전 청장의 사장 임명 반대하는 이유, 뭐 대강 짐작은 됩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공식적으로 또 표방하신 게 있으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몇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경찰 업무와 공항 업무에 보면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좀 낙하산 인사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교통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 이런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성이 없다는 거하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용산 참사 관련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제 도덕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도덕성을 더 얘기하자면 저희 한국공항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년 연속 청렴 선도기관으로 선정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공기업이 청렴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도덕성이 있는 분이 만약 사장을 앉으면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일단 낙하산 인사다. 예.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 예. 공항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분이 무슨 공항공사 사장이냐 이런 얘기시고 예. 특히 용산 참사의 그 책임 문제로 본다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예. 어쨌든 이제 정부가 김 전 청장 이 사장 임명 이걸 철회하든지 뭐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요. 아니면 김 전 청장이 스스로 좀 물러나든지 이런 요구이실 텐데. 예, 맞습니다. 노조의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는 이게 노동조합이 정당한 요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정당한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예.
그 회사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닷새째. 예.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사장으로 임명은 됐지만 출근 저지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따라서 한 번 더 인터뷰 기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의 이시우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강남 순회 상공 다마록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와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추악한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정치적 패륜물이 정치 깡패 집단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무지막지한 망동이다. 순회 상공 다마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배와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보수 패당의 이번 망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종북을 문제 삼으려면 역대 당국자치고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발라맞추는 소리를 한 데 대해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접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위정자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박 대통령은 2002년 한국 미래연합 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습니다.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MBC 뉴스 보도.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로 찾아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면담에서 그 적당한 장소에 상설 그 면회소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산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겠다는 답방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답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박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을 대화하기 편한 상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했는데 지금은 험한 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북한.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배와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조선중앙TV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름이 비슷한 남한의 TV 조선은 이렇게 답하는데, 북한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아예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유신의 딱지를 붙이려고 합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해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 심산인 듯한데 북한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최고 존엄 운운하는 것은 언론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국민들이 기탁한 천안함 성금 중 일부를 군 지휘관들의 격려금과 회식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의견 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세르게이님 의견입니다. 라면 투네요. 일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들이 마신 술은 천안함의 젊은 청년의 피요. 그들이 먹은 고기는 천안함 젊은 청년의 살점이다. 그들이 술 취해 부른 노래는 젊은이들의 살려달라는 절규다. 합참무장 후보자가 해군에서 나왔다. 진실이 무엇이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동규 현규 아빠님 의견입니다. 먼저 저녁 후 새누리당 금배지로의 특급 열차를 타신 거에 축하드리며 곧 국방부 서명 나오겠네요. 성명이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NLL 발언은 텍스트로만 확인하는 거라 수호한다고 보긴 어려운 거라 정정함과 동시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음성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라고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고요. 불쏘시개님 의견입니다. 병사 잃어, 배 잃어, 민심 잃어. 북한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 공격대 만들어 그래놓고 성금으로 술 처먹어 고기도 처먹어 유족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똑똑이 엄마님 의견입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간 장병들 생각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회식을 할 수 있는지 인간들이 아닙니다. 장병들 피를 들이킨 좀비들입니다. 이렇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알저지라님 의견입니다. 성금 모아줬더니 파티를 해 땅굴 속에 다 들어가서
사망하시라입니다. 잼뱅이님 의견입니다. 아주 지알을 하고 있네요. 네, 쓰신 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및 국가 공무원직에서 모두 잘라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세르게이님이 의견을 한 번 더 주셨군요. 군대는 천안함 추모 국민성금으로 술판 벌리고 고위공직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자식 군면제하고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 또 하나의 가족 감독님은 김태윤 감독으로 정정해 드렸고요. 이슬님 의견입니다. 군인 생명 담보로 한잔 하셨네요. 좋으셨겠어요. 청와대에서는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국가 버린 이유가 있었네요. 서민들 아들이 불쌍해요. 서민들 아들들이 목숨 바쳐서 기부하는 돈으로 축배를 들었네요. 천안함 상영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참나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더불어 살자님 의견입니다.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고 우리 군의 수치인 천안함 사건을 자기들 주장대로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로 접수한 성금을 헛되이 쓰다니 군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천안함 성금 정말 이렇게 쓰일 줄 모르고 많이들 내셨을 텐데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가 이모저모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잠시였죠.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이었던가요? 좀 수그러든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예. 대화록 논란 다시 좀 불이 붙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새누리당이 다시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어제 문 의원은 검찰 수사를 짜맞추기 수사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나를 소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의원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아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예. 추경환 원내대표는 친노 진영의 궤변이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문 의원은 궤변으로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대화록 실용에 대한 경위 설명이나 진심 어린 사죄 없이 느닷없이 짜맞추기 수사 이런 걸 운운하니 뻔뻔하다. 문 의원과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 등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지도부 차원에서는 정쟁 대 민생구도 강조하면서 정면 대응은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김한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어제 김한길 대표가 대안적 비판자론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 오늘도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나 친노 진영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반면에 지도부는 민생에 집중하면서도 물론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개개인별로는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당 차원에서는 정쟁에 당 전체가 끌려 들어가지는 않겠다 이런 이런 이제 의도인 것 같은데요. 예. 당 내에서는 민주당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역할 분담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겉보기에는 엇박자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제로 역할 분담인지 또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진짜 엇박자 나는 건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국회 취재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민주당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정쟁 얘기하고 그러면 민생 챙기자 그러고 또 어떤 현안이 나오면 반대로 이번에는 새누리당에서 민생 챙기자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 정쟁 얘기하고 참 어느 정당의 말이 맞는지 좀 헷갈립니다. 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지도부와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황우여 대표 사실 굉장히 온건파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여권의 대표적인 온건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지난번에 한번 국회 선진화법 두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거 헌법소원 가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황우여 대표는 이거 개정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의 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맞선 바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가장 민감한 이 사초 실종 논란을 두고도 지금 황우여 대표가 좀 친박 강경파들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황우여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예. 현재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치권은 냉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정쟁 자제하자, 정쟁을 종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이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새누리당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파상 공세를 퍼부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문재인 의원이 적절히 대응하고 또 본인이 판단해서 할 일을 하는 것 이건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선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대화록 음원 파일 공개 문제 지금 친박에서는 뭐 연일 이거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황우여 대표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게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면 뭐 그래서 그쪽에서 혹시라도 요청이 들어온다면 정치권이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 정치권이 앞장서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예.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견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화 관계에 있어서 좀 대화와 타협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온건파이기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지금 여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사실 자신의 가장 역점 사업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이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또 한번 도마에 오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네. 예, 새누리당 사무총장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비리 전력 옹호했다. 이 얘기 때문에 좀 오늘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얘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10월 30일 날 치러질 경기 화성갑 재보선 지금 새누리당이 서청원 후보를 공천했는데 사실 과거 공천원금 비리에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2008년에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0억 원을 받아서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이 됐었고요. 예. 앞서 2002년 대선 때도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서청원 후보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홍문정 사무총장은 2008년에 그 당시 이제 서청원 후보가 친박연대 대표였는데요. 이게 당으로 받은 돈 때문에 옥고까지 치르긴 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 아니다. 당을 위해서 돈 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이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현행법상에서 그런데도 이거를 정치적 희생양 운운한 거는 사실상 뭐 본인이 공천심사위 위원장을 했고 또 자기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뭐 다소 옹호하는 뭐 그런 입장에 서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좀 도가 지나쳐서 마치 비리 전력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요. 특히 이제 홍문정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도 몇 번 설화에 좀 오르내린 적이 있어서 뭐 당내에서도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적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서청원 후보를 확정한 공천심사위원장 아니었습니까? 홍문정 사무총장이. 예, 그 당사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공천심사 첫 과정에서 사실은 공천심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홍문정 사무총장이 사실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서청원 후보를 감싸는 듯한 옹호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여러 번 지금 해외 나가는데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효과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주간 매주 이제 정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와 동일한 보합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 추석 연휴 직후에 11%포인트나 급락하던 그런 추락세는 일단 멈췄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 순방 기간 중에 지지율이 굉장히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보합세를 보였고, 이것 때문에 외교 효과, 순방 효과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까지 좀 이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국갤럽이 7일, 8일, 10일 이렇게 사흘간 중국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56%였는데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줄어든 31%, 그리고 의견을 유보한 답변은 13%였다고 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에 지난주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요. 이번 주에는 물론 말씀드렸듯이 3%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갤럽은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 국제관계를 꼽은 응답이 지난주 9%에서 이번 주에는 15%로 6%포인트 늘었지만, 앞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해외 순방의 직무 수행 평가, 이 상승 효과가 아직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부정평가 이후로는 공약 실천 미흡, 공약에 대한 입장 번복, 이것이 29%로 가장 높았고요. 인사 문제와 소통 부재, 이것도 11%, 10%였습니다. 공약 실천이 미흡하다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3주 연속 부정평가 1순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지난 10%대에 올랐습니다. 2주 연속 지금 10%대를 기록을 했는데, 예. 기초임금과 관련해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논란이 있었죠.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금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이 되면서 이걸 두고도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방식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도 긍정평가 56%. 이게 과거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면 높은 수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이 보통 좀 반짝하다가 6개월 정도 이렇게 고비를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향 추세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50% 안팎까지 내려가거나 그 이하까지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첫 해에 2008년 봄부터 그 촛불 시위가 굉장히 촛불 시위 때문에 그 미국산 쇠고기 파종 때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30% 이하로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첫 해. 근데 그건 좀 굉장히 이례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인사 문제 또 내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았지만 한 번씩 해외 순방 나갔다 오면서 외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얻으면서 이것이 좀 길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다른 순방 때와 달리 이번 순방에서는 어쨌든 동북아 평화 구상이나 경제 협력 구상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정상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의외로 이것이 좀 효과가 미미하게 반영됐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결국은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공약 후퇴 부분, 이게 특히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잘했다는 점수를 딴 것보다는 잃은 게 많아서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소식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